조정을 좀 받는 줄 알았는데요.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현재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지수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코스피 쪽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0.02% 내리고 있습니다. 2084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0.1%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차익 거래에서는 매수 우위, 비차익 거래에서는 매도 우위가 나오고 있는데 합교로는 매도 우위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원 40전 정도 오르면서 1125원 40전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가 부진하고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입니다. 운수창고 업종이 강세인데요. 1.4% 업종지수 오르고 있죠. 글로비스 5.2%, 한익스프레스 3.8%, 현대상선 3% 오르고 있습니다. KSS 해온 1%대 상승세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계업종의 상승도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두산엔진이 어제 상장된 이후에 처음으로 상한가에 돌입을 했습니다. 상장과 동시에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또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12.4% 오르고 있고요. 한라공주 5.5%, 한신기계 2%대 상승세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됐었는데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1% 오르고 있습니다. 대주주간 지분 경쟁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는데 어제 약간의 매물이 출회가 됐었죠. 두산중공업은 0.8% 내리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 0.6% 상승 중에 있습니다. STX엔진은 0.5%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건설업종의 상승세도 눈에 띕니다. 우선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요. 현대건설 6.5%, 장중에는 8%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부건설 1.3% 오르고 있고요. 사반기업이 1.4% 오르고 있습니다. 운송장비업종 살펴보도록 하죠. 기아차 3.6% 오르고 있고요. 동양기전 3%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SL이라든지 그 밖에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고요.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 쪽도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강금속업종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인도에서 호재가 또 들려왔었죠. 0.3% 현재는 오르고 있고요. 50만 원 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현대제철 0.7% 오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어제 상승했었는데 반락하고 있습니다. 1.3%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등락률이 저조한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종인데요. 롯데손해보험 0.8% 오르고 있는 반면에 지금 LIG 손해보험과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금융업종 살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2.4% 오르고 있고요. 대구은행 1.8%, 키움증권 0.8% 오르면서 증권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8% 내리고 있고요. 삼성 SDI 1%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이노텍 1.1%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0.3% 오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 LG전자, 삼성테크인, LS산전 나란히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살펴볼까요? 0.2% 소폭 오르면서 25,65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등락률 살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승세가 유지가 됐었고 조정이 나올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 연결 때 해주셨는데 오늘 드디어 또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신묘년 새해 들어서 토끼 도약력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장이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장중 조정이라든지 하루 이틀 조정에 그치고 마는, 다시 말씀드려서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연속 상승에 따른 견조한 눌림목의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선을 타고 여행을 간다고 친다면 다이렉트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부산까지 그냥 4-5시간 걸려서 운전하고 가는 것이 아니죠. 중간중간에 휴게소에 들려서 짧게는 한 1-20분, 길게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쉬고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장 상황도 그런 경부선을 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상승 패턴에서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언젠가는 고점이 될 것입니다. 설사 오늘 장중 찍었던 최고점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085포인트
오늘도 지난 2007년도 11월에 찍었던 장중 고점을 오늘도 찍었다가 지금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조정의 폭이 너무나 견고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폭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매도에 대한 이익 실현에 대한 욕구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계속해서 비중을 유지한 가운데 매수 마인드 전략을 지속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추세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임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도 조정은 매수로 접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장에서 보면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이 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가들 한 210억 원 정도 매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어제 3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오늘도 매수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들은 여기서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전히 투자자분들께서도 비중을 늘려간다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전세계 주시장,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주시장 간단하게 언급해보고 점검해보고 국내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다우존스 종합지수는 소폭 상승, 나스닥 시장은 소폭 하락하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경기 부양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 호재성 재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시장은 오히려 소폭 하락 반전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다소 아리송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치고는 너무나 견고하지 않았나. 그래서 미국 시장도 상승 기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다우존스 종합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전형적인 상승 패턴입니다. 그리고 장중 내내 특히 지난해 12월 달에도 계속해서 물량을 소화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물량 부담도 상당히 적은 그런 모습이고요. 자, 아래 거래량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이 다시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그 고점이 어디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추가 상승 쪽에 무게 비중을 두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장 속상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매수했는데 빠지는 거? 물론 그것도 속상합니다. 하지만 내가 먹었다고 팔고 났는데 팔고 난 가격보다 더 이상 올라갈 때 그때 속상합니다. 놓친 고기가 커 보이듯이. 그렇다고 본다면 언젠가는 고점일 테지만 미리 예측하면서 고점에 대한 논란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확인하고 매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나스닥 시장 역시 소폭 조정받았죠. 그러나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나스닥 시장도 신고가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견조한 눌림목의 과정 여전히 추가 상승의 무게 비중을 두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본의 니케이 지수입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장 초반 소폭 하락 출발했다가 지금은 소폭 상승으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14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흔들어내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만 일본 니케이 지수도 지난 12월에 한 달간의 기간 조정 모습이 굉장히 견고하면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유럽 증시 간략하게 한번 봐드리죠. 아침 시간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자, 영국 FTSE 지수 같은 경우에 오늘 어젯밤에 마감했던 모습에서 장대 양봉입니다. 다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21동평선을 닿자마자 급반등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또한 긍정적입니다. 자, 중국 증시 아직 오늘 장은 시작하지는 않았죠. 중국 시장이. 그러나 중국 증시도 지난해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일주일 동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역시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이 라인이 지지선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중국 증시의 모습도 여전히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도 역시 경기 부양에 대한 인플레이 잡고자 하는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중국 증시도 직전 고점 때 추가 상승을 할 경우에는 직전 고점 때 물량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려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 눌림목을 받을 때가 찬스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중국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저는 이번 주말에 다음 주 주점에서는 다시 한번 중국도 매수 타이밍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입니다. 환율입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과연 언제까지 매수할지 여부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난해 연말 1160원까지 올라갔던
그 이상 돌파해서 1170원을 넘어섰던 환율이 급락을 보여서 112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1120원에서 1150원 라인, 이 라인에 놓여져 있다면 환율의 안정세는 외국인의 추가 매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도 1120원에서 1150원 사이에서만 움직여 준다면 긍정적이다. 오늘 환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3원 10전 상승한 가운데 1124원인데요. 예, 소폭 상승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다면 국내외 증시를 포함해서 환율 시장도, 세계 증시를 포함해서 환율 시장도 국내 시장에, 그렇죠, 오히려 호재가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국내 증시도 단순히 아래를 쳐다보면 아찔합니다. 지난 12월 달에 월간 상승률로 본다면 엄청나죠. 그리고 여전히 과열권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장중의 물량을 소화하고 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종합지수는 뭐 사상 최고가, 종가상으로는 이제 사상 최고가입니다. 뭐 연중 최고가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많다는 점은 국내 증시도 오히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어디까지 갈지는 제가 이 시간 중에서 언급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능력은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세가 이탈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가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여전히 장중들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모두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선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전일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과연 전일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했냐면요, 기아자동차를 다시 1,000억 원 이상 매수를 보이면서 자동차에 대한 재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중공업, 하이닉스, 무슨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나열한 것처럼 역시 업종 대표주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포스코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 SDI, SK에너지, 삼성화재, 대부분 역시 낙폭 과대되는 종목 중에서 바닥 터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대거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한 매수 전략, 오늘 여러분께서도 눈여겨보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움직임을 보면은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덕산하이메탈을 외국인은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 다음에 CJ 오쇼핑, SFA, 고영, 다음을 매수했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OCI 머티리얼즈를 필두로 해서 성광밴드, KH마텍, 성마이텍, 디지텍 시스템입니다. 역시 펀더멘탈이 좋은 실적이 수반되고 있는 IT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된 가운데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결과적으로 본다면 오늘도 여전히 매수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관심을 가져봐도 좋은 종목, 두 종목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IT 관련주, 특히 반도체 관련주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렇다 할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후발주로 부각되고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하이닉스를 오늘 매수 관심 종목을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뭐 두말할 필요 없죠. D램 분야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서는 삼성전자 쌍벽 올리는 세계적인 업체입니다. 특히 D램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그동안 그 경쟁회사들이 감산을 지난해 연말에 했죠. 이에 따른 이제 수혜가 예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PC 내 D램 원가 비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옴에 따라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10몇 년에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될 것이다 하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장기 조정으로 가격 메리트가 크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가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의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 그리고 지난해 10월 4, 4분기부터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 보이시면서 3중 바닥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직전 고점, 지난해 12월 달에 고점 26,000원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흔들어대고 있습니다만 이때가 찬세가 될 것이다. 오늘도 지금 플러스로 상승 반전되고 있네요.
장중, 장 초반에 마이너스 출발했죠. 그래서 25,000원대가 적정 매수 가격대라고 본다면 오늘도 보합 마이너스 국면에서 하이닉스 계속 매수 관심 가져보셔도 무난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목표치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목표 가격대는 얼마로 잡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면은요, 적어도 한 3만원대 이상에서 목표 가격치를 잡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대는 3만원 이상권대로 잡아가면서 25,000원대 매수 관심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올해 저는 올 상반기 늦으면 빠르면 1, 4분기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삼성그룹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에버랜드의 상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쪽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에버랜드가 만약에 상당히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것이 삼성카드죠.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카드도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삼성 계열의 신용카드사, 그리고 지난 4, 4분기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엄청나게 상회해서 51%, 국내 상장된 회사 중에서는 가장 큰 높은 성장률을 구가할 정도로 실적이 꾸준히 호전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1차 상승 후에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뒀다는 점이 매력이지 않을까. 가격적으로 62,000원대, 매수 가격대라고 본다면 지금 61,200원, 마이너스 700원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권대에서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주가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지수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는데, 가격대가 이 라인이 지선입니다. 얼마? 6만원에서 61,000원 사이가. 그러니까 62,000원대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말에 고점을 실현하고 계속 기간 조정이죠. 20일 이동평균선이 눕고 있습니다. 요 라인이 가격대가, 이게 62,000원 라인입니다. 이 라인. 그래서 62,000원을 전환 시점이라고 본다면 오늘 지금 마이너스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불안 매수 하셔서 물량을 모아두기에는 부담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전반적으로 지금의 시장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던 종목군들, 가격 매력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너무 급등했던 종목군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종목군들의 매수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이 장에서도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정은 비중을 늘려가는, 그리고 보유주한 종목군들을 가지고서 끝까지 이 극대화한다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공식이 됐어요. 조정시 매수 이 관점 쭉 유지하자, 이재광 상무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명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임진혁 기자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특징적인 부분도 살펴보고요. 증권사들이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시각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임진혁입니다. 네, 현대건설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눈에 띕니다. 오늘장 특징주 살펴볼까요? 네, 현대그룹으로의 매각이 불발된 현대건설이 7%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제 법원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양일각서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현대건설의 M&A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평가하며 줄줄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대우증권은 현대건설의 목표 주가를 기존 78,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현대건설이 지배구조 관련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영업실적도 양호해 매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10만 1,000원으로, HMC투자증권은 11만원으로 각각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오늘 상장한 새내기주들은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LED 검사 장비 업체 인텍플러스는 공모가 7,000원의 2배인 14,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 상한가인 16,1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TSE도 공모가 45,000원보다 높은 66,6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12% 가까이 상승했으며 KB투자증권의 기업인수 목적 회사인 KB게임앤 앱스 스펙은 공모가 2,500원보다 높은 2,700원의 시초가를 형성 9%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한편 자원개발업체 코코엔터프라이즈는 어제 자사주 처분 공시의 영향으로 5거래일 만에 하락하며 2%대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들 이 중소형주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하고 있어요. 뭐 업종별로 바라보는 시각도 약간씩 다를 텐데요. 증권사들의 리포트 분석해보죠. 네, 우리투자증권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매수세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 및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정부정책 수혜주, 삼성그룹 설비투자 확대 수혜주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높은 실업률이나 유럽 재정 문제 등
우려 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도 선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우증권은 국내 경기와 기업 이익이 꾸준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경기 민감주와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좋아 보이는 은행 등 내수주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은행주는 경기 선행지수 개선과 더불어 이익 추정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밖에 정유, 화학, 건설, 기계조선,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증권은 올해도 금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며 주식 투자의 해지 수단으로 금 투자를 추천했습니다. 최근 유럽 및 미국 통화 가치 불안이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돼 금 가격이 오를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금 펀드나 금 ETF 등의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임진혁 기자와 함께 시장 흐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투자 해우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일부터 전문가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센 플러스인데요. plus.cntv.co.kr 이곳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정보를 또 얻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 기법뿐만 아니라 이 포트폴리오도 상담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트레이드 증권 김병수 실장께서 말씀을 해주신 이 대우증권 살펴볼 텐데요. 증권업종 쪽으로는 꾸준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가 26,250원 선 제시를 해주셨는데 오늘 주가 흐름이 약간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3% 내리면서 25,9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28,500원, 손절가 25,000원 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수익 기준으로서 업계 1위 기업으로 대우증권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증권업종 이 수익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목표가 28,500원 선 제시를 해주셨죠. 대우증권 목동지점의 이 박중혁 과장께서는 두 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G상사와 SKC 이렇게 두 종목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LG상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상사 39,000원 선에서 매수를 해볼 것을 권장해 주셨는데요.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1.4% 내리고 있고요. 38,850원 선에서 현재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38,000원 선인데 목표가를 42,000원 선으로 책정을 해주셨죠. 기관 쪽에서 매수가 꾸준하고요. 올해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 GS 리테일의 지분을 이 LG상사가 32%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주가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SK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만원대에서 매수를 해볼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SKC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죠. 1.4% 급등하고 있고요. 41,150원 선을 현재 형성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44,000원이고요. 손절가는 38,500원입니다. 투자 해우소 시작합니다. 문자 또는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를 해드렸죠.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2619번이고요.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입니다. 오늘은 리서치 가이드의 윤재성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정을 받다가 다시 반등을 했다가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최근에 지금 단기적인 상승이 이제 컸기 때문에 오늘장 같은 경우 약간 이제 쉬어가는 흐름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요.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이제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신고점을 사상 최고치에 대한 경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관에 대해서 아직 강한 매수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그러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단기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쉬어가는 흐름 이후에 다시 한번 강세는 아직까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쉬어가는 장에서는 그동안 좀 약세였던 종목들에 대한 그 분할적인 매수 접근이 좋지 않나라는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뭐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목별로, 업종별로 네. 그 힘은 좀 다르게 나타날 텐데 저희가 진단을 통해서 말씀을 차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조선주를 들고 계시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선주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STX 조선해양이요. STX 조선해양이요. 볼륨 약간 줄여주시고요. TV 볼륨 약간만 줄여주세요. 네, 네. STX 조선해양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얼마에 매수를 하셨죠? 26,450원이요. 네. 비중도 함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0%. 10%요. 약간 손실이 있으신 편인데요. 알겠습니다. STX 조선해양 이 목표 가격 그리고 또 손절가까지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0.7% 내리고 있고요. 25,2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최근에 조선주들이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상승폭이 이제 큰 모습이긴 한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러브콜을 이제 받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하시는 가격대에 비해서 좀 소폭의 조정을 보고 계시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어떠신가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아마도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에 대한 그러한 우량한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감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바닥권에서에 대해서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실적에 대한 그런 개선감이 남아있는 종목이고 또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IFRS에 대한 그런 실적까지 더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현재 주가는 아직도 우상향에 대한 추세는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45,000원까지에 대한 상승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2,400 내지 2,500까지 간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조선주가 상승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지수에 대한 상승은 아마 제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지수와 상승과 더불어서 이 조선주도 같이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번 4만원대, 45,000원대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어떠실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선주들 점차 수주도 좀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평가가 상당히 좋아요. 네, 아직도 저평가 영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문자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2352님 께서 올려주신 남해화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남해화학 주가 흐름 좀 살펴볼까요? 18,450원.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최근 흐름 자체가 상승 기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일봉 차트를 보겠는데요.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17,000원에 대한 바닥권 인식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추세선을 한번 설정을 해보게 된다고 한다면요. 지금 이제 하락에 대한 추세선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변곡점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18,6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소폭의 손실을 보고 계시긴 하지만 지금 오늘장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위치를 이제 돌려서 이제 돌파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장에서 이러한 돌파 부분에서 밑으로 하락하는 그러한 음봉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은 비중을 끊어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에 대한 비중을 이제 끊어주신 이후에 다시 한번 17,000원대 부분에서 다시 대매수하시는 전략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이 정도로 마무리 된다고 하더라도 내일장에서의 움직임이 아마 음봉에 대한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매수에 대한 비중을 한번 축소를 해주신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에서에 대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참으로 좀 좋을 거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CJ입니다. 이분께서 손실을 꽤 입으신 편인데요. CJ 매수하신 가격이 91,467원입니다. 비중 15% 담고 계시고요. 애물단지라고 표현을 또 해주셨어요. 1959님께서 보내주신 CJ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수가 상승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애물단지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수가 고점을 경신하는 과정에서도 CJ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종목 자체에 대한 펀더멘털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보다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 대응을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익으로 돌아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적으로 이제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소폭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7만원대에 대한 77,000원에 대한 저항이 이제 지지라인이 인식이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선을 다시 한번 이제 이탈하지 않는 흐름만 나온다면 꾸준하게 들고 가시게 된다면 10만 원까지 이상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지지선 7만 7천 원에 대한 지지선만 지켜지게 된다면 올 상반기까지 9만 원대 아니면 10만 원대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7만 7천 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10만 원까지에 대한 홀딩 전략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0만 원까지 홀딩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종목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예, 대한전선예. 대한전선이요. 대한전선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상담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에 네. 매수하셨어요? 예?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시죠? 제 처음에, 네네. 17,000원에 사가지고, 예. 17,000원이요? 예. 네네. 17,000원에 사가고, 네. 또 유선정제 할 적에 주식을 좀 받아가지고, 물로 타가고, 네. 그래가지고 7,900원까지 나타나거든요. 7,900원이 지금 평균 단가시죠? 예, 예. 네.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100% 예. 100% 가지고 계시고요. 예. 대한전선 지금 좀 어떻게 말씀드리면 좀 물렸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그렇기 때문에 좀 비중을 더 실으신 거죠? 예, 예. 네. 7,900원이요. 7,900원 100%. 네, 알겠습니다. 비중 조절도 좀 필요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상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네. 지금 차트를 좀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요 며칠 새 다시 상승을 좀 시도를 네. 하고 있는데 상승에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네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약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지금 100% 비중을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애정이 높다라는 표현을 한번 제가 써보겠는데요. 네.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에 대한 흐름은 상당히 좋지 않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자산 매각을 통해서 재무 구조에 대한 그 개선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에 대한 그 흐름은 단기적으로 이제 매수에 대한 그 찬스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도 10월 달에 찍었던 6,000원에 대한 그런 저점만 확실하게 지켜주게 된다면 매수하셨던 가격까지 이상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가장 긍정적인 신호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된다면 이제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이제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확인된다는 것은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대한전선에 대한 미래적인 가치를 보면서 꾸준하게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중장기로 한번 홀딩하시는 전략이 한번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해외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적인 경기 호황에 따라서 수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여지 때문에 하반기 정도 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10,000원대 이상에 대한 주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문자가 초반부터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번에 국순당 좀 살펴볼 텐데요. 국순당 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매수하신 가격이 11,750원인데 비중 25% 현재 담고 계십니다. 약간 높게 사셨고 그렇게 크게 뭐 손실이 있으시지는 않는데 예. 그래도 좀 손실이 있으면 기분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기가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단 100원에도 빠지게 된다면 가장 좀 그거만큼 속상한 일이 없겠죠. 네네. 지금 국순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많은 그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도 이제 막걸리에 대한 열풍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상당히 이제 급락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순당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적인 가치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의 구간에서는 반등에 대한 여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000억 정도 하고 있고요. 올해 작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1,000억 정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급격한 매출에 대한 증가를 생각하는 것은 좀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는 가격대라고 한다면 일부적인 비중에 대한 축소 의견을 드리는 입장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12,600원 정도에 대한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일부적인 매수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해 관망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전저점이었던 11,500원 정도에 대한 이탈이 다시 나오게 된다면 손절 처리해 주시는 전략이 좀 올바른 전략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문자 한 종목을 더 살펴봐야 되겠죠. 이 시장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액트 가지고 계시는데요. 2079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담고 계시는데 이분께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좀 손실이 있으시다고 해요. 매도가 그리고 또 추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인지 진단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액트 제가 주가 흐름을 지켜봤는데 분봉을 좀 봤거든요. 네. 초반에 급락하다가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됐어요. 다시 이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네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5,000원이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어저께 장 초반 이제 시작과 동시에 매수를 하셨던 걸로 이제 제가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아직까지는 5일선에 대한 이탈 흐름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홀딩할 수 있는 관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FPCB에 대한 매출이 가장 높은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화랑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네.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 5일선에 대한 이탈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4,300원 정도에 대한 종가상으로 4,300원에 대한 이탈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수하신 비중이 거의 대부분 한번 손절해 주신 전략이 어떠신가 판단이 들고 있고요. 네네. 만약에 단기적으로 오늘 장에서도 6% 이상의 상승 이상으로 마감이 된다고 한다면 매수가 이상에서부터에 대한 꾸준한 홀딩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도 네. 단기적으로 5,300원 이상에서부터는 매도하시는 관점이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열이 좀 됐죠.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300원 선 이상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전략을 선회하시길 바란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액트 살펴봤습니다. 문자 두 종목 살펴봤고요. 이번에 다시 전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소개해 주십시오. 네, 한국전자홀딩스인데요. 매수가는 1,880원이에요. 네, 비중은 10%. 한국전자홀딩스 비중 10%요. 네. 네, 가격은 1,880원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약간 손실이 있으십니다. 이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비중을 좀 더 담아서 이 손실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가능할까요? 예,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네. KEC라는 그러한 종목의 자회사를 둔 이제 지주회사다 보니까요. 네네. 올해에도 아마 이제 IFRS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지금 아직까지도 21선에 대한 이제 21선에 대한 저항 흐름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는 모습이긴 한데요. 오늘 장에서 장 초반에 그 21선을 돌파하면서 갭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라면 좀 약간 좀 좋지 못한 흐름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1,88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손실이 좀 어느 정도 크신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이 한 1,8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매수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아직도 아무래도 이제 그 KEC 자회사에 대한 그런 실적이 그렇게 큰 폭에 대한 개선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도 그렇게 큰 상승의 탄력을 받을 거라는 그 기대는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1,800원에 대한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일부적인 이제 관점에서 매도하시는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도 이제 1,550원에 대한 그 지지 라인을 형성하신 이후에 1,55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물량 한번 줄여주시는 전략이 어떠실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종목을 문자로 살펴볼 텐데 현대건설을 두 번이나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니군요. 지금 두 분께서 각각 보내주셨는데 현대건설이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먼저 보내주신 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을 7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30%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께서 수익권에 현재 놓여 계신 분이시고요. 105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밖에 또 한 종목이 있죠. 65,700원에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8388님 1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각각 비중도 10%, 30%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두 분 모두 수익권이신데 수익을 언제 실현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게 또 가장 중요하시겠죠. 중요하시겠죠. 네.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동사 같은 경우는 건설사 중에 가장 1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런 건설업체다 보니까 매출액을 따지더라도 그 대형 건설 중에서 거의 탑픽을 달리고 있는 건설사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현대그룹에 대한 인수 문제로 인해서 동사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급락을 보였던 모습에서 아마 외국인이 이러한 그러한 그 시점에서 강하게 매집을 하면서 주가는 끌어올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직까지 외국인은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관점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오늘 갭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에 있던 고점 라인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고점에 대한 매물 부담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상승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8,000원을 돌파했던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아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인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너지로 인해서 아마 주가는 아마 9만 원 이상까지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자체에 대한 펀더멘탈과 이제 여러 가지 인수 문제에 대한 그러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9만 원까지에 대한 홀딩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네. 단기적으로 하락한다는 그러한 관점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7만 8천 원 정도에 대한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그동안에 이제 수익을 한번 챙겨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중 10%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6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네. 이분께서는 뭐 비중 추가로 더 늘리는 것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 정도로 만족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갭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부분에서 지금 이제 갭을 다시 메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둘 수가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부터의 추가 매수는 좀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KP케미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40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7,6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이분 역시 수익이에요. 오늘 급등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최근에 지수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보유하신 종목 중에서 수익을 보신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적인 부분도 상당히 양호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도 이제 박스권에 대한 그러한 흐름이 있었는데 박스권도 지금 돌파하는 지금 이제 돌파 직전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장에서의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고 내일장에서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2만 원 정도까지에 대한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놓으시고요. 2만 원까지에 대한 목표 밴드를 도달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부터는 이제 일정 정도의 차익 실현 관점에서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KP케미칼까지 살펴봤고요. 이익을 좀 챙기시는 것도 필요하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욕심을 한번 부려보는 것도 좋은데 일정 구간이 있다면 그 구간에서 이익을 챙기시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아마도 꾸준한 상승보다도 일정 정도의 조정은 나올 거라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익을 챙기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한화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기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한화 얼마에 몇 % 비중 담고 계십니까? 예, 46,850원에 샀고요. 네. 예, 30% 정도 비중이에요. 30% 정도 담고 계시고요. 한화 현재 주가가 이 48,350원이니까 수익이 좀 있으시네요. 그러긴 하는데요. 네네. 오늘 통화하기 전에 어제까지도 계속 지지부진해서 네네. 이거를 추가로 더 보태야 될지 아니면은 언제쯤 좋아질런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좀 보도록 하죠. 한화 살펴보겠습니다. 비중 30% 일단은 수익권이십니다. 예. 지금 하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올해 보고 있는 지휘사 중에서 가장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량한 자회사, 특히나 이제 대한생명이라든지 하나케미칼 등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우수한 제조회사로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태양광 쪽에 대한 사업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모멘텀이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특히나 제조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퍼밴드로 봤을 때도 가장 지금 기본 업종표 평균에서 절반도 안 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길게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상당히 이제 저점 대비해서 기존의 작년 대비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박스권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2007년에 찍었던 그 고점 밴드가 9만 원대 거의 10만 원을 육박하는 그러한 구간에서 아직까지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은 상황에서도 4만 원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터무니없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가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매수가가 4만 6천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하나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매수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부분에서는 이제 손절이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면서 매수에 대한 비중을 늘려주신다고 한다면 올 상반기 내가 6개월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면서 한 10만 원에 대한 돌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중기적인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수익률을 한번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번 좀 담아봐도 괜찮겠네요. 담아볼 수 있는 구간대라고 보고 있고요. 네. 5만 원 밑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만 원 밑에서는 이 한화 적극적으로 매수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평가해 주셨습니다. 문자 연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J, CGV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3610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부산에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27,6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비중 담고 계십니다. 지금 손실이네요. 약간 손실이시고요. 오늘 낙폭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수익이 손실로 전환이 되셨어요. 이분께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네. CJ, CGV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그 연말에 대한 내년도에 아마 저기 설 구정 때만 그때 강한 또 모멘텀이 있을 거라는 그 판단 때문에 지금에 대한 이제 움직임도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120선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지켜진다고 한다면 120선에 대한 지지 라인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27,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7,000원까지에 대한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하시고 27,000원대까지 만약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매수하신 밴드권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목표가 밴드로 한다면 지금 이제 61선에 대한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대가 29,000원 정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9,000원 정도에 대한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일정적인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상장주 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엔진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두산엔진이 어제 상한가에 진입했고 오늘 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매수 가격이 28,000원입니다. 향후 전망 분석을 좀 부탁드린다고 연락을 주셨고요. 280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수익권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이제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오늘 장에서도 이제 거의 상한가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산엔진 같은 경우도 지금 두산그룹에 대한 그러한 이제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재무적인 팬더멘털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부채 비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어느 정도에 대한 상승에 좀 탄력을 제한받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좀 안정적이겠지만 지금 부근에서 아마도 상한가에 안착을 못하고 아마 이런 모습이라든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마감하게 된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수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일단은 이제 손절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3만 원대 이상에서부터는 분할적인 차익 실현 관점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두 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먼저 보내주신 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만 7천원에 매수하셨고 70% 보유하고 계십니다. 손실이 좀 크신 편이고요. 이분께서 장기로 가지고 계시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2164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께서는 아직까지는 수익이 있으신 분인데요. 12만 4천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현재 처한 위치가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목표가 한번 살펴보고요. 좀 이선 이탈한다. 그런 경우엔 비중을 줄여라. 이런 조언도 좀 함께 해주십시오. 예.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도에도 그 상당히 이제 LED에 대한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가 상당히 큰 폭, 단기적으로도 큰 폭으로 상승했던 모습인데요. 이제 LED에 대한 그 공급 과잉에 대한 그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약세인 모습과 동시에 이제 또 얼마 전에 주가에 대한 4분기 실적에 대한 악화설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했던 모습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삼성에 대한 그룹사적인 그러한 그 메리트 때문에 상당히 주가에 대한 고공행진은 가능할 종목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15만 7천원에 매수를 하셨던 분께서는 단기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계리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정 정도에 대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일정적으로 이제 매도를 해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단가로 보시는 가격대가 14만 원 정도로 14만 5천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14만 5천 원 정도까지에 대한 반등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조정의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4만 5천 원까지에 대한 반등이 나온다면 일정적인 매수에 대한 비중을 줄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12만 7천 원에 또 매수하셨던 그런 분께서는 이제 현재까지도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14만 5천 원까지에 대한 상승까지는 한번 누려보실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에 대한 그 추가 하락은 아마도 좀 제한적일 것을 보기 때문에 손절가 밴드는 좀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모두 쭉 보유를 해보시는 게 괜찮겠다. 지금으로서는 보유하시는 전략이 좀 알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살펴봤고요. SK네트워크스 상담 요청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12,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나왔고요. 홀딩을 해야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수익이 있으시고 오늘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은 참 재밌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많이 올라왔죠? 예,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상사 무역 부분에 이제 강한 이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폭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이 이제 크다 보니까 지금 이제 61선과에 대한 이격에 대한 축소 과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3,700원에 대한 그 가격 밴드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조정을 염두에 두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13,000원까지에 대한 그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시는 의견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14,000원 이상에서부터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 볼 때는 약간 고평가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강한 상승보다도 그동안에 대한 수익감 챙겨주신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재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0.2% 내리고 있고요. 2080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코스닥은 0.2% 오르고 있고요. 522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17일 샘플러스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문가 방송인데요. plus.cntv.co.kr 이곳에 들어오셔서 관련 정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매매 기법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사랑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